조계종 37대 집행부가 올 한해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새해 주요 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종단 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을 비롯해 다양한 포교사업 확대를 위한 재정 안정화를 주문했습니다.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금정총림 범어사방장인 정여대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정여대종사는 꾸밈없는 마음, 여열을 화두로 삼아 한글 포교와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등에 힘써온 이야기를 BBS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동국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란 목표를 세운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선명상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스님이 을사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단순한 정진에 머물지 말고 깊은 선정 속에 지혜를 밝힐 것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올 한해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종책 사업들의 여법한 회항을 위한 새해 주요 계획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종단 시스템을 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해 임기 4년 차를 넘어 내년이면 회항을 앞둔 조계종 37대 집행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재로 주요 성과 보고와 내년 주요 계획 보고회를 열고 핵심 종책과제 점검과 세외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진우 스님은 먼저 지난 6월 총무원사 화재 사태의 여파로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38대 집행부 출범을 염두에 둔 듯 내년에 큰일들이 많다면서도 현재 종단이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의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종단적으로도 재대전환의 그러한 시스템 조정이라든가 또는 종단적 불사 이런 것을 빠른 사회가 돌아감에 부응해서 우리 종단도 거기에 발맞춰서 발전 중흥에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집행부 출범 후 성과들에 관한 총평을 내놓은 기획실장 묘장 스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1994년 종단개혁 이후 분리된 종단 조직을 총무원 일원 체제로 바꾼 조직 개편을 꼽았습니다. 열왕공 마해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사업을 비롯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도 핵심 성과로 들었습니다. 불교도 대법회를 시작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확장하였으며 올해 국제 선명상 대회를 통해 한국 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한층 더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종책 사업인 선명상 대중화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둔 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옛 중앙승가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앙선명상센터 건립 등 물리적 공간 확충에 이어 각종 선명상 프로그램의 안착화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종단은 전통사찰 보전법 등 국가법령 개정 상황을 짚으며 사찰 경내지 주변에 대한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미화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회의를 매듭 지으면서 재정 확보 사업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총무원은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포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를 주문한 건데 총무원 측은 이번 보고회를 기점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정 확보 방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종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통해 다가올 새해에도 한국 불교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금정총림 범어사방장인 정여대종사가 선정됐습니다. 정여대종사는 꾸밈없는 마음, 여열을 화두로 삼아 누구보다 먼저 한글 포교와 사회복지, 청소년 교육 등에 힘써 부처님의 자비심을 오롯이 실천해 왔는데요. BBS 불교방송은 수행이 곧 전법이고 전법이 곧 자비라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정여대종사를 만나
50여 년 수행과 포교의 원력을 들어봤습니다. 박영록 기자입니다. 정여 대종사는 출가 후 전국 제방선언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며 법전 스님, 성찬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정진했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고행 속에서 본성을 꿰뚫는 자유인이 되었고 이후 그 깨달음을 상구보리 하중생의 원력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의 수행 철학을 간통하는 단어는 바로 여여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여여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때묻거나 물들거나 가식도 꾸밈도 없이 순수하게 사시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으로 여여하게 인생을 사는 게 인생 자체가 아름답다고 생각이 되고 누구나 그 여여한 마음으로 수행자나 일반인 모두가 꾸밈 없는 소박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여 대종사가 30년 앞서 시작한 한글 주련이나 불교 교사대학 설립 등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중친화적 포교였습니다. 범어사 건강함에 현판과 주련을 한글로 제작했고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 종단 특수대학 1호인 불교 교사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한글 주련을 쓰면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읽음을 통해서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글 운동은 필요하다. 그래서 백용성 스님께서 한글 운동을 전개하시고 또 강석주 큰 스님께서도 한글 운동을 전개했는데 부산에서는 주련이라도 한글로선 바꾸자고 해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린이들도 와서 읽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읽을 수 있어서 한글 주련이 참 보람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여 대종사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한다는 자비 원력 아래 사회복지야말로 전법의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복지불사에도 앞장섰습니다. 국내에서는 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노숙자 쉼터 등을 운영했고 국외에서는 라오스 학교, 캄보디아 자전거 지원 등 방대한 해외 구호 활동으로 자비행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자리 리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또 부처님의 사상은 자비 사상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는 스님들이 누구나 다 해야 할 일이고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스님의 본분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여 대종사는 미래불교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는 자기 내면의 세계의 안정과 고요함이 가장 필요한 가르침으로 보았습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성기공 13식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수행법을 전했습니다. 선기공은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청소년들에게 가만히 앉혀놓고 참선을 하려면 더 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행 방식이 필요하다 해서 선기공 13식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포교대상 수상은 단순한 헌신을 넘어 수행의 깨달음을 교육불사와 사회복지를 통해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펼쳐보인 정여 대종사의 50여 년 결실입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국민 정신건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선명상을 기반으로 마음 치유와 사회적 회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통 명상의 가치를 현대 정책과 접목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최우리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자 국민 정신건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해법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의 키워드는 선명상입니다. 불교 수행 전통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이 개인의 치유와 정서 안정을 넘어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 선명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선명상 왜 합니까? 통합을 이뤄보겠다고 이 선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선명상이 치유와 안정, 통합을 이끌 거란 공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더 높았습니다.
정쟁으로 뜨거운 정치권도 선명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도 움텄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국회 시작을 할 때 그 3분 정도 그 영상 시간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 1분이라도 이래 시간을 가지신다면은 요즘처럼 그 정쟁으로 뜨거운 그 국회가 조금 진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치가 변하는 첫 번째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명상의 실질적 효과 검증과 프로그램 개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청강 스님은 참 나찾기 선명상 프로그램의 임상적 가능성과 실제 적용 효과를 제시하며 이를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려면 체계적 효과성이 검증이 되어야 되고 종교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되고 안전성과 품질관리, 부처 간의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명상이 종교 수행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훈련 체계도 소개됐습니다.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 등은 정신 수양을 넘어 심리 회복과 사회 통합, 정치 문화 개선 등으로 국민 마음의 안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논의가 한국 전통 명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 모두의 마음 안정을 돕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명상은 정치권에서의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보다 더 나은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일입니다. 동국대학교가 2025 중앙일보 대학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8위를 기록하며 5년 연속 탑10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논문의 질적 향상과 교육 여건 개선, 학생 성과가 두각을 나타냈는데 연구 중심 대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올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8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5년 연속 10위권 내에 진입하면서 명실상부한 톱10 대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구성원들과 교원과 구성원들의 어떤 그런 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모자라고 어떤 것을 좀 더 보강을 시키고 법인으로 학교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일보는 인문, 사회, 자연, 공학 등 전 분야를 갖춘 종합대학 53곳을 대상으로 교수 연구와 교육 여건, 학생 성과, 평판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는 외국인 교수 비율에서 4위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신입사원 선발과 국가지역 사회기여, 학부모 진학 선호 부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그런 학생을 많이 많이 배출하는 대학으로 기업체들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인성 함양의 주요한 요인이 명상교육이라든가 템플스테이라든가 또 이렇게 스님과의 대화라든가 특히 교육 여건 개선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기부금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도 포기율은 2.9%로 5위를 차지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고 학생 창업 지원액 9위, 창업 기업 수 6위 등 학생 성과 부문도 두드러졌습니다. 연구 중심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건학위원회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지역미래 불자 장학을 확대하고 최대 규모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등록금,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위한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 동국대학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120주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화두는 진정성 있는 교원, 교직원 이분들의 변화를 좀 더 함께 노력하고 진정성 있게 이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건학이님의 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동국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학문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1개, 우수 5개를 받으면서 논문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학교 발전을 향한 교계 안팎의 원력이 하나로 모이면서 내년 건학 120주년을 앞두고 동국대가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스님이 을사년 동안거 결제를 맞아 이번 동안거는 단순한 정진에 머물지 말고 깊은 선정 속에 지혜를 밝혀 중생을 향한 실천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운경대종사는 을사년 동안거 결제일인 음력 10월 보름에 해당하는 다음 달 4일을 앞두고 내린 법어에서 오늘의 세상은 혼탁하고 변동이 심한 만큼 이럴 때 수행대 중에 한 생각이 곧 세간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건은 세속의 분주함을 멀리하려는 피정의 시간이 아니라 본래 성품을 밝히기 위해 보다 깊이 뛰어드는 결단의 순간이라며 허망한 분별과 망상을 녹여내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야 한다고 불퇴절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무학산 불굴사가 새로운 상징으로 떠오를 일주문을 낙성하고 현판을 달았습니다. 불굴사는 지난 23일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와 조계종 원로의원 돈명대종사, 화쟁위원장 정만대종사, 대전사 주지 법일대종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도림사 회주 선각스님, 불굴사 주지 덕관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일주문 현판 제막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굴사 일주문은 높이 11m, 가로 9m, 세로 4m 규모의 목조 구조물로 조성됐습니다. 주지 덕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8년 동안 절의 목탁 소리보다 포크레인 소리를 너무 많이 낸 것 같아 불자님들께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년만 더 참아주시면 주차장과 화장실을 만들어 불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실 법타대종사는 일주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지식과 아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며 방아착, 모든 집착에서 떠나서 백지와 같은 하얀 마음으로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년고찰 불굴사는 팔공산 남쪽 기슭 자연석굴 안에 부처님을 모신 것에서 이름이 유래됐으며 보물 제429호 3층 석탑과 정멸보궁, 원효대사가 수도했다는 원효굴 등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수행기도 도량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포교에 앞장서온 권영익, 조계종 포교사 등 5명이 올해 불교활동가로 선정돼 상을 받았습니다. 도서출판 솔바람 대표 동출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선언에서 제22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권영익 포교사 등을 올해 불교활동가로 선정해 상장과 활동기금 3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권 포교사 외에 올해 수상자는 신윤섭 로터스월드 사무국장과 한혜원 불교환경연대 사무국장, 김보영 실천 불교 전국승가회 사무국장, 유복춘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사내들의 단장 등 모두 5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내왔던 발자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 생각하고 좀 사기가 오를 수 있는 또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상을 아주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출스님은 지난 2001년부터 불교활동가 지원 사업에 나서 지금까지 불교활동가와 단체 등 90여 명에게 지원금으로 2억 원을 전달하는 등 자비행을 실천해왔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제23대 회장에 경북 칠곡 망월사 주지 동진스님이 선출됐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그제 해인사 관음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동진스님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기총회에 이어 열린 해인승가상 시상식에서는 서울 전등사 회주 동명스님이 해인승가 대상을 수상했고 함양 보림사 주지 도스님과 김해 선지사 주지 원천스님, 해인사 홍제암 감원 경암스님, 대구 정해사 주지 원당스님, 파주 용암사 주지 해공스님 등 5명이 해인승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원효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역사적 장소에서 스님의 삶과 수행정신을 기리는 문화예술축제가 펼쳐졌습니다. 평택 수도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경내에서 원효대사 깨달음체험관 개관 8주년 기념 원효대사 문화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수도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당시 원효대사가 당나라 유학길에 수도사 있는 토굴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한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 2017년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이 이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가고자 했다가 우리 수도사에서 인연을 맺어서 일심, 무예, 화장이라는 그런 통일을 이루는 철학을 정립하였고 (11월 27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